마켓 무버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증권사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결정 전망에 대해서 인하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DB금융투자와 교보증권에서는 동결의 소수 의견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리의 폭으로는 2.25%가 가장 많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에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바라보는 의견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대로 2%대 기준금리로 가게 된다면 2022년 이후로 처음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경제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 데다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도 경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월에 이어서 추가 인하 시점으로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4월을 건너뛰고 5월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신중론이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과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의 편성 여부 그리고 국내적 정치적인 혼란 해소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역시 통화 정책의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대가 가장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IMF에서는 2%대, 기재부에서도 1.8%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수가 계속해서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수출 모멘텀의 둔화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끌어올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시점과 효과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올해 중반쯤에는 편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반쯤부터는 그래도 경기가 다시금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나타날 금리 결정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텐데요. 다가오는 25일에 있을 회의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둘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붓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만 찾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정말요? 특별히 금요일 이러한 타임을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이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덤핑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오늘 철강주들이 특히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약간 철강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실적 안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쉴 만큼 쉬었다. 그래도 기대감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이야기 들어볼 텐데 바닥 찍었다 아니면은 오늘 일시적 반등이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사실 주가는 둘째치고 저는 좀 업황을 토대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좀 의견을 드렸는데 후판 그다음에 관세 쪽을 먼저 좀 차례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산 후판 때문에 철강주들이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제철이 제소를 한 거죠. 맞아요. 현대제철이 제소를 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28%에서 38% 정도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후판을 가장 많이 만드는 철강사 세 곳을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인데요.
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후판은 이제 6mm 정도 되는 철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배에 많이 쓰이죠. 근데 포스코는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15%, 그리고 동국제강이 예전에는 후판의 원래 대장주였었는데 생산시설을 많이 좀 줄이면서 후판이 지금 매출 대비해서 10% 정도로 가장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가볍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이 좀 퍼포먼스가 나왔고 위쪽에 좀 약간 죽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가격적인 경쟁이 과연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후판 가격이 중국산 대비해서 한 13%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반덤핑 관세를 한 28% 이상, 38% 내외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은 되는 건데 반대로 조선사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조선사들은 한국산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 후판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게 한 20%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뭐 그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품질은 똑같다라고 조선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품질은 같은데 가격은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관세 부분인데요. 그 이제 관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그 철강의 자급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철강으로 미국 내에서 필요한 철강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자급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급률이 70%, 자급률이 사실 100%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싼 게 있으면 사실 수입을 해서 쓰는 게 기업들 입장이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필요 없는 물량을 수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공장이 있는, 그다음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듯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이 미국 쪽에 철강을 거의 수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바로 인접 국가인 캐나다,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멕시코, 우리나라 이제 4등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적용을 했을 때 사실 실질적인 타격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이죠, 업황. 이제 철강이 과연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라고 봤을 때 철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업종 3개가 있죠. 이제 건축,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인데 건축이 압도적으로 철강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건축 경기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이 작년에 공장 하나 폐쇄했죠. 포스코는 공장을 2개나 폐쇄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업황이 좀 안 좋아서 업황만 좋으면 사실 관세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다 무시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업황이 워낙 안 좋은데. 업황이 지금 워낙 안 이게 좋아서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숨통 조금 트이는 정도?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 근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맞아, 또 주가는 다르니까요. 흑자나는 기업은 또 떨어지고 적자나는 기업은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관세라는 것이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피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이다. 그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니까는 오늘 후판인데 네네. 이게 현대제철이 네. 열형 강판도 네. 일본산이랑 중국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네. 제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모멘텀 될까요? 어떤 기업이 가장 충분히 수일까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만약에 저는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밀려나면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로 더 들어올 테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었는데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그 철강이 미국 쪽에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분위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사실 예전에는 철강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조선 쪽, 건설 쪽은 완전히 피해 아니냐,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길 마련인데 시장은 오히려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강주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감은 가져볼 법합니다. 업황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가능한지 계속해서 트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